아니 폐야, 시작하자마자 이게 무슨 에라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은 칼리아리 지역이 조금 탐이 나는군요. 일개 남장령에서 세금이 달마다 4.8씩 거치는 것 좀 보십시오. 아마 보헤미아 정도 빼면은 이 정도 꿀땅 찾기 어려울 겁니다. 이건 못 참지. 명분 딸까? 자, 들어가자. 지명이 되게 맛있어 보이는 곳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왜 지지? 뭐라는 거야? 지금 개처맞고 있는데. 예,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귀족들의 세계입니다. 당장 집어쳐! 그 와중에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칼리알이 먼저 점령한 후 금광을 차지한 남작을 쫓아내고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제 남편이 죽은 후 제 딸이 로타르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허나 우리 카노사 가문은 이렇게 나뉘어서는 안됩니다. 제 딸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언젠간 자기를 회수해야겠습니다. 현재 저의 봉역은 이탈리아 제국의 기본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언젠간 신성 로마에서 독립해 우리 가문을 황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제 후계자한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아들이 지나치게 나태하다는군요. 게으른 성격은 필시 봉역 운영에 해가 될 것입니다. 연민 어린 성격은 천주교도들에게 선량하다고 평가받습니다. 냉혹한 정치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도 정치죠. 물론 스트레스를 좀 받겠지만 봉역의 미래를 위해 아들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다른 재난이 봉역을 덮쳤으니 바로 홍수입니다. 저희 봉역 주변에 위치한 포강이 최근 수위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황제의 정통성이 실추되고 주변 영지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귀족들도 이리 죽어나가는데 농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홍수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대규모 사망자가 나는군요. 그런데 사망자 명단에 설마... 서기 1093년 10월 8일 중이탈리아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 혼인으로 왕의 자리까지 올라선 기베르토는 수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 인생에선 오래 사는 남편이 없군요. 고드프리드는 원래 몸이 안 좋았다지만 기베르토는 젊은 놈이 이리 빨리 가다니 저한테 정말 귀한 아들까지 안겨줬는데 말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물난리는 멈출 생각을 안 하는군요. 이렇게 물난리가 날 때면 수재로 죽은 제 남편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가득했지만 죽으란 법은 없는지 황제께서 저를 집사장에 봉하셨습니다. 집사장은 주군의 금고를 관리하는 관직으로 월마다 3골드의 추가 골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아들의 일이 제 발목을 잡는군요. 제 아들이 천주교도들에게 죄악시 여겨지는 개걸스러운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격들도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이 일은 나중에 해결합시다. 제 남편은 앗아간 수해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한편 제 딸은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데 동참했습니다. 만약 이 반란이 실패한다면 제 딸의 영지는 몰수될 겁니다. 큰일입니다. 만약 제 딸의 영지가 몰수된다면 로타르에서 카노사 가문의 영향력이 거세될 겁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카노사 가문의 가주로서 가문원의 자기의 명분을 주장하겠습니다. 한편 그러는 사이 신성로마 제국에 큰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황가였던 잘리어가가 황위를 잃었고 원래 시골의 작은 백작가였던 합스부르크가가 황제를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바쁜 일이 있어 제국의 정치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바쁜 일이란 승계법을 분할로 바꾸기 위해 세습제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봉역의 승계법인 연합분할 승계법보다 훨씬 안정적인 승계법입니다. 마침 그 승계법으로 승계를 받을 제 아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된 제 아들에게 좋은 신부를 찾아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왕이 제 딸과 정략 결혼을 맺고 싶다는군요. 가문의 격경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상황에도 꼭 초를 치는 인간이 있습니다. 피사의 세레네 도제가 저의 봉역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젠 정말 뒤로 미룰 수 없는 아들의 식탐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들의 과도한 식탐을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교육시키던 중 아들이 동방에서 온 학문에 관심을 보이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아들이 공자가 어쩌고 맹자가 어쩌고 이상한 말을 하더니 그게 이 동방의 학문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동방의 학문도 식탐을 억누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외교에서마저 실망스러운 성과를 보여주고만 아들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제 딸에게 프랑스에서 혼인 제안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디어 분할 승계법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제 아들은 수염을 덥수룩히 길렀네요. 별로 어울리진 않습니다. 이후 왕권을 강화하고
마침내 승계법을 바꿨습니다. 승계법을 바꾸느라 팽창을 하지 못했는데 이젠 다시 정복에 나설 때입니다. 정말 제 아들 때쯤 되면은 우리도 황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저도 죽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딸에겐 미안하지만 제 아들을 위해 공역을 통합하고 가야겠습니다. 모든 건 가문을 위한 겁니다. 다만 무리하게 병력을 진용했는지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군요. 이 또한 진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딸은 제게 항복했습니다. 이거 참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얼굴을 들 수가 없군요. 그런데 롬바르디아의 공적이 제게 선 좀 보고했습니다. 우선 농노 반란부터 진압 후 롬바르디아 또한 패퇴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제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또다시 저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말년에 이렇게 전쟁이 연이어나다니. 이후 제 딸의 반란까지 진압했습니다. 제 딸을 포함한 역적들이 자기를 모두 박탈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군이란 오명을 피할 수 없을 테지만 제 아들보단 제가 욕먹는 게 낫겠죠. 저승에서 제 딸을 무슨 면목으로 볼지. 아무튼 더러운 일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여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는 그를 여걸이라 칭송하고 누구는 그를 제 딸 인생을 망친 악녀로 기억하겠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그녀가 가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은 그동안 한 번도 마주한 적 없었던 새로운 동방의 방식의 군주 유학자 임금을 맞이할 것입니다.